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내 남편 될 사람이 궁금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젊은 여성과 상담을 할 때 보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내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는 질문. 또 뭐 성격은 어떠냐, 재물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 건강은 어떻나요, 이런 참 궁금한 것이 많아서 가장 많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젊은 여성, 미혼 여성분들 중에서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쳐다봐야 되는 게 관이란 얘기예요. 관. 우리 여자분 사주에서는 배우자, 이성을 뜻하는 게 바로 관이란 얘기예요. 이 관이 튼튼하고 좀 제대로 돼 있어야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날 때 그 관의 상태가 어땠냐에 따라서 이분의 배우자의 성격이라든가 뭐 재물, 건강 정도, 그런 거를 또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를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자분 사주에서 관을 제일 먼저 쳐다봐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사주를 하나 보면서 한번 추론해 보죠. 오늘 사주는 두 개를 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나는가 추론할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주가 있지만은 오늘은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분이시고요. 무진년, 경신월, 신해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본인이 작은 쇠조가 신금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금으로. 네. 자, 금으로 태어나신 분 관성은 뭐죠? 네, 불이 관성이죠. 날의 극하는 오행이니까 금을 녹이는 게 불이란 얘기예요. 자, 이 사주에 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거는 흙이고, 요것도 흙이고, 요거는 쇠고, 요거는 쇠고, 요것도 쇠고,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쇠고. 여기에 불이 있네요. 불. 화가 있네요. 나머지는 없죠. 요 녀석이 관성으로 남편이 되겠네요. 남편. 요 녀석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먼저 이 사주의 강약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본인이 신금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들이 너무 많네요. 비겁, 경금, 신금, 무토도 나를 도와주고, 또 비겁도 도와주고, 유금도 어마어마하게 도와주는 게 많네요. 아주 강한 사주가 됐네요. 반면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라고는 물, 해수하고 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도와주는 오행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여자 사주가. 그리고 식상도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해수 있고 신금 안에 임수, 개수가 있어요. 물이, 식상이 상당히 강해진 사주예요. 그러면은 사주가 강한 사주에다가 식상 또한 강하다 보니까 성격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강해졌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한 성격의 소유자의 여자가 과연 강한 남자를 만나느냐? 아니에요. 왜? 자꾸 다투니까. 강대강이 만나면 부러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본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약한 남자를 찾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좀 안 싸우고 내가 하란 대로 시킨 대로 좀 따르는 남자, 본인이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자, 이 불이 아까 남자라고 그랬죠? 배우자. 이 불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보자고요. 이 정화라는 건 조그만한 촛불이에요. 촛불. 촛불인데, 이 첫째 불이 잘 타려면은 나무가 좀 있어야 돼요. 땔감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에 요 녀석한테 떼줄 수 있는 땔감 있나 한번 보자고요. 끝에 나와 있는 나무는 없어요. 그리고 해수 안에 간목이 숨어 있고 진토 안에 을목 정도 있는데, 이 강한 금생수를 받은 물 속에 있는 간목은 이미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젖어. 그리고 이 큰 나무를 여기다 던져줘 봐야 오히려 목생화가 아니라 목극화가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젖은 나무를 여기다가 조그만 불에다 던져주면 오히려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을목 역시 너무 멀고 젖어 있어서, 물에 젖어 있어서 잘 타지 않는다는 얘기야. 또 그런다 해서 같은 불이 좀 있느냐? 눈 씻고 봐도 도와줄 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불은 거의 꺼져가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불이 없는, 물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이 물이 호신탐탐 불을 노리고 있고, 또 사주 전체가 냉해져 있다는 얘기죠. 쇠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쇠기운의 냉한 기운, 이 물이 아니더라도 냉한 이 서리빨 같은 냉한 기운 때문에 이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약한데 물까지 호신탐탐 노리고 있어가지고 이 불은 거의 꺼졌다는 얘기예요. 꺼졌다. 희말태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추정이 되겠죠. 자, 불이 힘이 없다. 불이 힘없다. 그만큼 능력이 약한 남자를 만난다. 성실한 월급쟁이 정도면은 만족해야 되겠죠. 능력이 약한 남자. 또 이 불이 감히 이 쇠를 녹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녹이려다 보니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죠. 얘한테 대항을 못한다. 결국은 이 불이 얘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정속이 된다. 뭐냐? 부인한테 복종한다. 공처가 애처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이렇게 약한 불이다 보니까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건장하고 힘이 좋으면 얘를 제압하죠. 그죠? 약하다 보니까 겁이 많고 소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건강 또한 부실하다. 그죠? 건강해야 얘를 좀 제압하고, 마누라를 제압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하고 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 식상태가고 비겁이 강하다 보니까 성기를 알죠? 성격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마치고 살 수 있는 분이 되려면은 착하고 고분고분하고 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여자를 안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남자와 인연이 될 수 있다. 또 연주, 월주, 일지, 시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관성이 연주에 있으면은 나이 차이가 많다. 월주라든가, 그 다음에 일주에 있으면 동갑 정도다. 시주에 있으면 연하다. 그래서 이 관이 시주에 있으니까 연하일 남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우리 이론 박사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관이 하나가 건져 이렇게 이리로 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편복이 좋다. 이렇게 통변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다가 귀싸대기마저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의 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남자를 만날 팔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사주. 임자년 개축을 전묘일
이민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관을 쳐다봐야 되겠죠. 남자분을 보려면은. 자, 불로 태어나신 정화로 태어나신 분한테 관은 뭐죠? 그렇죠. 물이란 얘기죠. 날의 극한 모양이니까 어디 있는가 볼까요? 여기 큰 물 있네요. 여기 작은 물, 또 큰 물.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자, 그러면은 이 불이 얼마나 강한지 보자고요. 밑에서 목생화 해주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왜? 이유는 뭐냐면은 추운 겨울, 또 이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들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나무를 완전히 젖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젖어버린다. 그러면은 젖은 나무 작은 물에다 던져줘 봐야 오히려 불을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인수가 물을 먹어가지고 이 불을 보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역부족이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러다가 젖어가지고 오히려 도움을 못 주는 그런 현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에 충도 맞고 결국은 어떤 현상이냐, 이 불이 죽어라고 물이 불을 끌기 위해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 불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나를 죽이려는 역적 같은 놈이에요. 무서운 존재란 얘기예요. 나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또 이런 박사 나오죠. 여자 사주에 관이 이렇게 정편까지 혼잡돼 있으면 바람을 피우는 바람둥이다 라는 얘기 있을 거예요. 전혀 이론 박사들입니다. 그런 게 통하려면은 사주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이 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당을. 그래야 즐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근데 이 사주는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물만 보면은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람이요? 어림없어요. 이렇게 정편관 혼잡이 되려면 사주가 어느 정도 감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 관으로 해서 남자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하는 형상이 돼서 이런 여자분들한테는 배우자 이성 만남에 엄청 주의를 하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첫째, 성격과 그 사람 인성이 있죠. 인성. 댐댐이라고 그러죠. 댐댐이를 잘 보고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왜? 요런 못된 남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는 뭐예요? 제대로 된 돈도 안 벌어내서 나를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돈을 안 갖다 줘서 힘들게 한다든가 못되게 군다는 얘기죠.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고, 또 건강을 잘 체크해봐라. 무슨 얘기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런 남자만 악부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이 약해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고 쳐요. 그러면 병수발 누가 해야 돼요? 돈도 못 벌어오고 이 여자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으로 쓰러진 거를 내가 수발을 다 해야 되니,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니 왼수 같은 남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인연 맞을 때 성격, 댐댐이, 그 다음에 건강을 잘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여자분들은 특히 인연이 좀 잘 안 돼요. 왜? 남자를 이렇게 쥘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이렇게 꼭 쥐고 안 놓치면 인연이 길게 가는데 꼭 쥘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이 여자분이 너무 신약해가지고. 그러니 자꾸 남자를 만나더라도 이별수가 있고 또 인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운기에서 나한테 힘이 좀 보탬이 될 때 남자하고 인연이 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사주하고 틀리듯이 이 사주는 남자 조심. 남자 만날 때 어마어마하게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쁜 남자를, 못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아셨죠? 자, 오늘 두 가지 사주로 남자가 내 남편은 어떤 남편이 될까요? 라는 걸 봤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주를 보면 여러 가지 경우수가 생기는데
뭐 이혼한 사주팔자 그런 것 나오지만 오늘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자 사주에서는 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 관성에 대해서 논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셨죠?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